똑똑. 이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채우리 선생이 여긴 어쩐 일로? 오비서. 여기 차 좀 내오세요. 이사장님 혹시 현우를 아세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현우? 모영수 과장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드디어 상봉하는 김말이 모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김말이의 저녁 초대는 단순히 저녁을 위한 자리만은 아니었죠. 그녀의 계획엔 여러 가지가 존재했어요. 그중 하나가 채우리에게 2층 현우의 방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할 뻔했지만 그녀를 막는 회방꾼이 있었으니 남편 한진태였죠. 한진태도 채우리의 장난감이 여간 신경 쓰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죠. 마당집을 찾은 한진태는 최선영에게서 요양병원에 있던 환우의 아들을 성모희망원에서 입양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포구집 사장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채우리가 현우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막아야 해. 김말이와 채우리를 막아야 해. 채우리가 현우의 방을 보게 해선 안 돼. 놀라서 2층 방으로 뛰어 올라간 한진태는 채우리가 현우의 방을 둘러보는 걸 막는데 성공합니다. 드라마가 참 답답하게도 질질 끄는 모양새인데요. 현우의 앰뷸런스를 보고 김말이가 마당집에 갔을 때 현우의 사진이나 전단지만 들고 가기만 했어도 될 것을 그거 한 장 들고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또한 2층에 현우를 데려왔을 때 2층 방을 구경시켜줄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현우의 어릴 적 사진이나 전단지를 보여주며 채우리 선생 혹시 이 아이 아세요? 라고 물어보기만 했더라도 될 것을. 작가는 그렇게 쉬운 방법으론 절대로 안 된다는 듯 질질 끌기를 3주째 이어가고 있네요. 헐레벌떡 뛰어온 한진태가 말하죠. 여기서 뭐해요? 내려갑시다. 칵테일이 준비되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좋았으련만. 그렇게 채우리는 현우의 방을 둘러보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와야만 했죠. 김말이의 의심이 점점 강해지자 한진태는 김말이를 망상증 환자로 몰아감과 동시에 채우리를 충주분원으로 전출을 시켜서 김말이의 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채우리는 김말이의 집을 다녀온 후 악몽을 꾸게 되는데요. 슬픈 꿈에서 깬 채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 그 블록을 가지고 나간 아이가 자신인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채우리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한진태 원장의 호출을 받고 간 원장실에서 우리는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과장 승진과 함께 충주분원으로 전출을 제안하지만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었죠. 잠시 후 원장실에서 피를 흘리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손을 베인 채우리는 급하게 지혈을 하고 원장실을 빠져나옵니다. 채우리가 있던 자리엔 피가 몇 방울 떨어져 있었고 한진태는 손수건으로 그 피를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손수건에 묻은 채우리의 혈흔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죠. 원장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무엇인지 알 순 없지만 이것마저도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한진태가 일부러 계획한 거라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인데요. 정작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김말이는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한진태가 가장 먼저 김말이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이 모자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채우리의 전출 소식에 놀라 눈물을 흘리며 달려온 진나영은 원장실로 달려오다 피를 흘리며 나오는 채우리를 보며 한 번 더 눈물을 흘립니다. 남선의 작가님, 제발 이 두 사람 사랑하게 두면 안 돼요? 왜 진나영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네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채우리와 진수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수경아, 근데 좀 이상해. 내가 꾸는 슬픈 꿈이 꿈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인 것 같아. 단순한 꿈이 아니라 나의 어릴 적 기억 같아. 우리의 이야기를 듣던 수지는 갑자기 머리가 번쩍합니다. 오빠, 과장님한테 부탁해보는 게 어때? 설마 모영수 과장님? 허당끼 충만한 캐릭터로 보였던 모영수 과장이 괜히 과장이겠습니까? 알고 보니 최면 치료의 전문가였죠. 망설이는 우리였지만 수지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며
결국 우리를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모두가 퇴근한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퇴근을 미룬 후 모영수 과장의 진료실에서 최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레드, 선. 모영수의 최면에 완벽히 빠져버린 채우리는 꿈속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보이지 않던 아빠와 엄마의 얼굴에 점점 다가갑니다. 엄마가 있는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겨봅니다. 자, 이제 엄마의 얼굴이 보입니다. 모영수 과장의 지시에 따라 채우리는 엄마의 얼굴을 보려 안간힘을 써봅니다. 순간 어린 현우는 엄마의 얼굴을 또렷이 보게 됩니다. 자신도 아는 얼굴이었죠. 김마리 이사장. 흠칫 놀라는 채우리를 보며 모영수는 직감적으로 알죠. 봤구나. 그럼 이번엔 아빠다. 자, 이번엔 아빠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아빠 쪽으로 다가갑니다. 아빠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몸부림치는 채울이었죠. 아빠에게 다가갈수록 뭔가 모를 두려움을 느끼는 채울이었죠. 모영수 과장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최면을 풉니다. 레드, 선. 채울이 선생 괜찮아? 엄마 얼굴은 본 것 같고 아빠 얼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니 아빠의 기억은 트라우마일 것 같아 보이는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그날 밤 채우리는 또다시 어제와 같은 꿈을 꿉니다. 이번엔 엄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리 와, 현우야. 잘했어. 어린 현우는 엄마 품으로 가서 안깁니다. 행복한 꿈이었죠. 방금 잠에서 깬 채우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생생한 기억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같은 시각 김마리의 집. 이른 아침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형사였죠. 정순정 씨요? 정순정 씨의 아들이 현우일지도 모른다는 전화였죠. 김마리는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현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순정? 김마리의 통화를 훔쳐듣던 진나영은 딱 걸렸죠. 다시는 허락 없이 자기 서재에 들어오지 말라고 호통치는 김마리인데요. 진나영도 점점 김마리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있었죠. 호기심 천국 진나영은 한진태와 김마리 둘 다 정순정이라는 이름에 놀라는 것을 보고 이건 무언가 있다. 안 그래도 아버님이 요즘 수상했는데라며 한진태의 서재를 뒤져 정순정의 차트를 발견하고 그걸 몰래 사진을 찍다가 누군가에게 걸리는데요. 가정부에게 걸린 거라면 얼마 후 김마리의 귀에 들어갈 테고 김마리에게 직접 걸린 거라면 김마리도 한진태가 정순정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결국 진나영의 뻘짓으로 한진태가 정순정을 몰래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 혼란스러운 채우리는 이제 결심이 선 듯한데요. 이사장실로 찾아가는 채우리입니다. 똑똑. 채우리의 방문에 깜짝 놀란 김마리입니다. 저기 이사장님, 혹시 현우를 아세요? 뭐라고요? 현우? 채우리 선생이 우리 현우를 어떻게 알아요? 놀란 김마리의 물음에 답을 하려는 순간 김마리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최 선생 잠시만요. 급한 전화라서요. 네 형사님 말씀하세요. 뭐요? 정순정 씨 아들을 찾으셨어요? 형사가 건네준 정보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정순정의 아들은 1998년 성심희망원에 입소한 9살 기물이라는 정보였죠. 김마리의 놀란 눈은 커다래졌고 김마리에게서 정순정의 이름을 들은 채우리의 눈도 커다래졌죠. 김마리가 전화를 끊자 채우리는 김마리의 질문이었던 현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정순정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름인데. 헉. 김마리는 채우리가 현우를 어떻게 아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죠. 궁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정순정의 아들이자 이름이 우리인 채우리가 내 눈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말이죠. 김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의 이름을 부릅니다. 현우야. 엄마야. 이미 최면 치료로 꿈속의 엄마를 기억해낸 채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현우야. 엄마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고개를 끄덕이는 채우리를. 아니 현우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김마리입니다. 두 모자는 그렇게 30년 만에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제 남은 건 30년 전 그날의 진실일 텐데요. 30년 전의 진실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채울이 본인이었죠. 자신이 왜 정순정의 아들로 살아야 했는지 본인 스스로 각성해야 할 텐데요. 엄마를 찾은 채울이는 모영수의 최면 치료를 이어가기로 합니다. 현우가 왜 아빠를 두려워했는지 말이죠. 그 이유는 현우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겠죠. 증인도 증거도 없는 한진태의 완전 범죄였던 현우의 실종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기억을 찾은 현우죠. 어린 현우는 자신이 버려진 그날을 똑똑히 기억해내겠죠. 나와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응징할 겁니다. 한진태, 이제 빵에 갈 시간이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